예,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 씨가 과거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 이런 취지의 진정서를 최근에 냈는데요. 법무부가 이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겼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김경록 씨,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본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회유당했다 이런 진정서를 지난 8월에 냈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단어로 적반하장, 즉 도둑이 범죄자가 이제 그 포졸 검사나 경찰을 공격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예. 첫째는 이게 그 시점입니다. 만약에 김경록 씨가 재판 과정에 뭐 해유 협박당했다고 하면 반성하는 빛이 없어서 아마 실형 놓았을 거예요. 본인에게 범죄를 다 인정해서 반성한다 해서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를 받아놓고 끝나고 나서 이게 갑자기 검찰이 강압에 의해서 해유당했다. 그럼 이게 왜 재판 1, 2, 3심 중에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이게 대법원의 선처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제 시점이 첫째 잘못됐고요. 자, 두 번째, 요즘 이게 모든 조사에는 다 이게 변호사들이 입회합니다. 예. 변호사 입회에 적법하게 녹음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게 회유나 협박 강압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점에서도 전혀 안 맞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찰권 남용이에요. 감찰도 이게 진정만 들어오면 다 감찰합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대검에서 전 대변인들 핸드폰도 이미 제출로 감찰하고 또 고검에서는 이승윤 고검장이 셀프 감찰, 본인이 지검장일 때 수사했던 사모펀드 있잖아요. 이것도 감찰하고 이것도 이번에 김경록 씨도 다시 감찰로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감찰권을 남용해서 오로지 윤석열 후보 죽이기 여기에 나서는 검찰 정말 저는 그것도 일부 정치 검찰이 문제다 이래 봅니다.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당했다는 진정서 내용에 그리고 대검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한동훈 부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권력의 편이기만 하면 범죄자가 정부를 통해 수사팀을 감찰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공권력을 남용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특히나 이 감찰 담당관, 이문정 감찰 담당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과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앙지검에 이 김경록 씨와 관련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건 법조계에서건 재척 사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이해 당사자인 경우 그리고 국민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객관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척 사유에 해당해서 사건이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손을 떼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박범계 장관이나 이문정 감찰 담당관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첫 번째 리스트에 오를 인물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감찰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지 않는 김호수 총장의 측근이나 박범계 장관의 측근이 아닌 검사들이 나서서 해당 사건의 자료를 보고 이 수사를 해야 되고 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박 장관과 이문정 감찰 담당관이 나선 순간 국민 대다수는 이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했던 수사의 정통성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리고 뒤늦게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선 것이다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러한 감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논평 잘 들었고 일단 서 변호사님이 일단 말씀하셨던 여러 취지 가운데 정치 검찰이라고 했던 뭐 개인적인 의견은 그 부분만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이문정 감찰 담당관 이런 얘기했어요. 대검의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를 희망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김경록 씨의 진정, 민원을 대검찰청에 그래서 넘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해서 2년 전 조국 수사를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일부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정치 공방을 떠나서
일단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수사의 불법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예. 과연 이제 허위로 자백을 했다 또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회유받았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상황은 없었는지 정말 회유한 게 있었는지 또 강제적으로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저도 변호사니까 만약에 제 의뢰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진정을 낼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또 이제 진정을 받은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는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사건이 또 하필이면 또 정경심 교수도 조국 교수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채가 씌워지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지만 그냥 피의자의 한 명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혹시 인권 침해를 당했는 여부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 팩트만 놓고 본다면 예. 분명히 이것은 좀 살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검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안철수 후보는 10년이나 됐는데 당연히 숙성이 됐어야죠. 아까 숙성된 술 얘기를 했던 안철수 후보 측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주인공이네요.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이 만든 거니 국민의힘 지지하게 만든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셨습니다. 또 볼까요? 청년의 마음을 잡으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으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청년층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준석의 이런 스타일이 지지율 46%를 만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볼까요? 이재명 캠프 물어보지 말고 하는 말만 들으라는 건가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